고장 Q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Q의 개념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구현 전에 추상 자료형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현의 두 가지 모델, 배열로 구현하는 경우랑 연결 리스트, 그러니까 포인터로 구현한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일반적으로 배열로 구현했을 경우에 원형 Q를 많이 사용합니다. 선형 Q는 사용하기에 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고 그것을 원형 Q에서는 어떻게 극복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Q를 공부할 때 대기란 것도 같이 공부합니다. 보통 대기란 것은 Q와 스택을 보통 합친 그런 자유로 구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리스트로 구현한 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Q의 응용, Q를 이용해서 실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는 것으로서 Q의 응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Q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Q는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여러분 대부분 Q가 길다 이럴 경우에 대기열 그러죠. 줄을 길게 썼다는 의미로 Q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실제 영어 단어 뜻에 그런 의미가 있고요. 대기열, 기다린다는 거죠. 하지만 자료 구조에서 사용될 때는 이런 대기열의 일반적인 의미 외에 플러스된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래 P4에서 알 수 있듯이 먼저 들어온 녀석이 먼저 나간다는 그런 제약 조건이 추가가 됩니다. 우리 앞서서 스택은 뭐였죠? 리퍼였죠? L이 틀리죠? L이 뭐였죠? 라스트였죠? 가장 나중에 들어온 녀석이 가장 먼저 나간다. 후입 선출이라고 얘기했었죠? 하지만 Q에서는 P4입니다. 선입 선출이죠. 먼저 들어온 녀석이 먼저 나간다. 이런 제약 조건이 존재한다. Q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P4 꼭 기억해 두세요. Q는 사용되는 것이 아주 많은데요. 먼저는 어떤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어떤 시스템이냐면 앞서 설명한 선입선출, 그러니까 P4의 특성을 지닌 시스템을 모델링할 때, 시스템을 구현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에 여기 대기표를 뽑아서 이제 고객들이 업무를 보죠. 근데 번호표를 뽑으면 어떻게 되죠? 먼저 들어온 손님이 먼저 처리를 받죠. 그렇습니다. 이런 선입선출, P4의 특성을 지닌 시스템을 구현할 때 Q가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알고리즘, 여러 알고리즘에서 내부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 7장의 트리와 8장의 그래프에서 실제 Q를 이용하는 알고리즘을 이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Q는 되게 중요한 자료 구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독자 여러분도 Q에 대해서 아주 기본부터 착실히 학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Q가 선입선출의 특성을 지닌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해서 선입선출의 특성을 지니게 되었을까요? 이런 특성을 지니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자, 그 비밀은 프런트와 리어에 있습니다. 자, 프런트는 앞이란 뜻이죠. 리어는 제일 뒤란 뜻입니다. 자, 리어는 뒤라고 하니까 여기 언뜻 기억나는 단어가 있죠. 이 앞장 스택에서 제일 꼬리 뭐라고 그랬죠? 탑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 이 리어는 일종의 스택에서의 탑과 비슷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뒤란 뜻이죠. 자, 그러면 새로운 자료가 Q에 추가된다고 합시다. A가 편의를 돕기 위해서 A가 하나 있다고 가정하고 얘기를 할까요? 자, 기준 A가 있는데 B라는 자료를 새로 추가를 한다. 이때 어디에 추가가 될까요? 자, A에 D에, 그러니까 제 꼬리 D에 추가가 되죠. 이처럼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제일 D를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밑에서 리어, 한글로 리어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추가할 때는 리어의 꼬리에 제일 뒤에 추가를 하는구나. 자, 여기까지만 보면 스택하고 좀 헷갈릴 수 있죠. 하지만 자료를 제거하는 경우를 살펴봅시다. 자료를 제거할 때. 자, 스택은 어디에 있는 자료를 제거했죠? 제일 뒤, 그러니까 탑에 있는 자료를 제거를 했었죠. 자, 하지만 Q에서는 어디에 있는 자료를 제거하죠? 프론트,
제일 앞에 있는 자료를 제거하는군요. 자, 그러면 A, B 두 개가 있다고 했을 때, 자, D, 제일 꼬리는 뭐라고요? 예, 리어. 프론트는 어디죠? 제일 앞이니까, 제일 앞에 있는 자료죠? 프론트. 자, 프론트에 있는 자료가 제거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구나. 선출이라고 했을 때, 먼저 들어온 자료가 먼저 나간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 자료가 추가될 때는 어디에 추가된다고요? JLD, 리어에 추가되고, 제거될 때는요? 제거될 때는 제일 앞, 프런트에 있는 자료가 제거되는구나. 이런 특성 때문에 선입 선출의 특성을 지닐 수 있다. 예, Q의 핵심입니다. 선입 선출, 프런트에서 자료가 제거되고 리어에서 자료가 추가된다. 이런 Q의 핵심적인 개념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Q의 필수적인 세 가지 연산하고 지금까지 살폈던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inQ라는 연산이 있습니다. inQ는 뭐냐면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는 연산입니다. 참고적으로 스택에서 자료를 추가하는 연산은 뭐였죠? 푸시였죠. 푸시였다면 Q에서는 inQ라고 합니다. 스펠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넘침 현상은 똑같죠? 넘침 현상은 뭐였죠? Q의 크기가 꽉 차서 더 이상 새로운 자료를 추가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새로 추가된 자료가 추가되지 못하는 현상이 오버플로우, 넘침 현상이라고 했죠. 자, 두 번째, DQ입니다. DQ는 뭐냐면 제거해서 반환한다. 제거하는 연산이죠. 스펠도 기억해 두시고요. DEQUEUE. 자, 그러면 제거할 때 부족현상 뭐죠? 공백 상태일 때, 아무것도 없는 공백 상태인데도 또 DQ 현상 수행하면 발생한다고 그랬죠? 언더플로우 현상, 부족 현상.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널이 리턴되는 경우겠죠? 자, 마지막으로 피크는 제거하지 않고 반환한다 그랬죠? 제거하지 않고 반환한 현상이 피크 현상입니다. 자, Q의 inQ 연산이 수행됐을 때 어느 쪽으로 어디에 자료가 추가된다 그랬죠? 리어에 꼬리 쪽, 제일 뒤쪽에 자료가 추가된다고 우리 앞서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A, B 두 개의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Q에 새로운 자료 C를 inQ죠? inQ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쪽에 추가되나요? 제일 뒤쪽, 리어 쪽에 자료가 추가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A, B, C 찾죠? 자, 근데 이 같은 경우 Q의 크기가 3인데 지금 현재 3개의 자료가 모두 다 차 있죠. 이 경우에 만약에 새로운 자료 D를 inQ 하려고 한다. 그러면 더 이상 추가할 수가 없죠. 이 경우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넘침 현상, 오버플로우 현상. 그래서 D가 추가가 할 수가 없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거를 오버플로우 현상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DQ를 한다고 생각해봅시다. DQ는 제거하는 현상이라고 그랬죠. 어느 쪽에 있는 자료가 제거가 되죠? 리어 쪽인가요? 아니죠. 프론트 쪽이죠.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자료가 제거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inQ를 실행하면 A가 제거가 되겠죠. 제거되어 반환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inQ 연산을 실행한다. 그러면 프론트가 뭐가 되는 거죠? 원래는 프론트가 A를 가리키기 위해 있다가 A가 inQ가 되면 다음에 B가 프론트가 되는 거죠. 제일 앞쪽 자료가 B가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inQ 연산을 실행하면 B가 제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프론트와 리어가 똑같은 동일한 C라는 자료를 가리키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한 번 더 DQ 연산을 실행하게 되면 나머지 남아있는 C까지 제거가 되겠죠? 그럼 이 상태를 공백 상태, empty 상태라고 그러죠? 여기 적어놨네요. 공백 상태, empty 상태. 이 상태에서 DQ 연산을 한 번 더 실행한다.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무슨 현상? 부족 현상, 언더플로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피크는 제거하지 않고 반환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거하지 않고 반환이기 때문에 프론트, 가장 앞쪽에 있는 B라는 자료가 반환이 되는데 Q에서 제거는 하지 않고 단순히 일종의 그 포인트만 반환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피크 연산 수행에도 여전히 Q에는 BC 두 개의 자료가 남아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Q의 추상 자료입니다.
Q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연산이 기본적으로 필요한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죠. 가장 먼저 생성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생성할 때 Q의 크기 n을 입력 파라미터로 전달받게 됩니다. 자, 이것은 어느 경우에 의미가 있죠? 예. 뭐 여러분 보셔서 아시죠? 배열로 구현할 경우에는 의미가 있고 연결 리스트 구현할 경우에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열의 크기를 지정해 줄 필요가 없죠. 연결 리스트 구현할 경우에. 따라서 Q의 크기 n이 필요한 경우는 배열로 구현되는 Q일 때 그때 필요하다. 자, 그리고 Q를 생성했으면 Q를 삭제하는 연산도 필요하죠. 이 두 개는 필요한 거고. 자, 그 외에 필수적인 연산 세 가지. 인Q,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는 거죠. 추가하는 경우. 인Q. 어느 쪽에 추가된다 그랬죠? 프론트 쪽에 추가된다. 자, 다음에 제거해서 반환하는 DQ. 어느 쪽에 있는 자료를 제거한다고 그랬죠? 리어 쪽, 꼬리 쪽, 제일 뒤쪽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피크는 뭐였죠? 프론트 쪽에 있는 프론트 자료를 반환하는데 제거는 하지 않는다. 단순히 반환만 한다. 그게 바로 피크였죠? 자, 그리고 인큐를 하기 전에 현재 원소가 추가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오버플로우가 일어날지 안 날지를 판단하는 연산과 그리고 DQ 하기 전에 현재 Q가 공백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이런 연산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